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우리 교재는 39페이지를 갑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공부했던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는 뭐라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다. 자, 정리하고 갑니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돼요? 가격.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랬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원 배분 기능이다. 자, 이 용어 정리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지난주 공부했던 게 이 수요 공급이 뭔지 개념 정의를 했던 거고, 이후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공부했어요.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인구, 소득 수준, 대체재, 보완재 가격의 변화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공부했던 것이고, 그렇습니까?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건축 기술의 변화, 건축 규제 등의 변화는 어디에? 공급 변화 요인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 우측, 감소하면 차측. 거기까지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가격과 거래량 결정 과정을 보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할 때, 자, 다른 게 일정할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의 수요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기억이 없다. 예. 가격이 하락해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면 수요량이 제때 못 늘어나죠.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잠깐 기억봤어요. 양변화가 적어서 부동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뭐하다? 비탈리.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제 그걸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부동산 수요 공급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재 내용이 괄호 3번인가요? 7번에 부동산 공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이라고 나오죠. 그 해마다 묻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한 번도 안 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도 일단 결론부터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가 적다, 뭐하다, 탄력적의 결론부터 보고 들어갑니다. 토지라는 것은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을, 물리적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 그랬죠. 절대량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공유수면 밀입한 것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뭐다?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불가능해도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용도의 전환, 토지에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들었던 기억은 있죠?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현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러 가요. 자, 그럼 물리적 공급을 표기를 해볼 겁니다. 종축을 토지 가격이라고 해보고요. 횡축을 토지 양이라고 해봅시다. 기준점에서요. 토지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절대량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럼 오른쪽으로 양 증가돼요? 못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그러면 절대량은 또 줄어들지도 않죠. 절대량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영속성. 다시 같은 말 아니잖아요. 절대량이 증가되지 않은 건 부증성. 절대량이 감소하지는 것은 영속성이다.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좌우로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프를 정리를 하면 그럼 이게 이 모습을 우리 수직선이라고 해요? 수평선이라고 해요? 수직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S0. S가 뭡니까? 공급 곡선. 자,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 그러면 양 변화가 이제 전혀 없잖아요. 뒤에 가면 또 만날 겁니다. 양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부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도 물리적 절대량 변화가 없는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 이걸 지문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에요. 수직선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경제적 공급을 그래프를 표기해 보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제 말이 좀 맞는가 보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토지 가격이 10만 원 할 때 토지를 10개를 공급하고자 한다.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토지 가격이 10만 원 할 때 토지를 10개를 공급하고자 한다.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해도 돼요. 동일한 토지가 있어 없어요? 토지는 개별성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토지가 없는데 10만 원짜리 10개를 공급한다. 토지를 10개라고 표현하나요?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토지는 개별성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질적 재화는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못하다. 용이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질적 재화는 그래프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럼 학자들이 이질적 재화를 동질화 시킨다고 합니다. 같은 물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동질화해지는 개념을 학자들이 토지 서비스다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이질적인 토지를 같은 물건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서비스다. 그럼 서비스 개념을 도입을 하면 용도적 공급 곡선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에 후보지 이행지를 공부한 적이 있죠. 그 용어에 내포되는 개념은 토지의 뭐다? 용도의 전환이다.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 중에 있다면 그 토지를 후보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 공급 곡선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종축을 토지 서비스 가격, 횡축을 토지 서비스 양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자, 택지를 기억을 합니까? 택지 이야기 해보세요. 택지가 뭐예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기억 저 건너편에 가 있네. 그 집어 내와야 돼. 자, 그러면 택지 가격이 택지 서비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다시 택지 가격이 오르면 농지를 택지로에 뭐가 가능하다? 용도 전환,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택지 가격이 하락한다면 용도적 공급은 또 뭐 할 수 있다?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면 기준점과 점이 세 개가 보이잖아요. 이거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S1이라고 쓸게요. 이 모습이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이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이렇게 지문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하향 형태로 나타난다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문제라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는 용도 전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로 나타난. 다시 부정성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가 없으므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니까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 더 그릴 거예요. S2. 자, S가 뭐예요? 공급 곡선입니다. 자, 우리 S는 서플라이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거 경사도. 등산을 해봤을 거니까요. 경사도 기울기가 뭐하다? 급하다. S2는 그러면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 혼합이 보이는 거다. 자,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양의 변화를 보러 갈 겁니다. 자, P는 가격이라 그랬어요. 자, 동일 가격 수준에서요. 쫙 그어서 횡축의 양 변화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만나는 점 찾습니다. S1은 여기서 만났고요. S2는 여기서 만났어요. 자, S1의 양의 변화는 이때만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S2의 양의 변화는 이때만큼이죠. 그렇습니까? 양 변화 많은 걸 뭐라고 했던가요? 양의 변화? 탄력성.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그럼 S1은 양 변화가 적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비탄력이다. 다시 양의 변화가 적으면 뭐라고 하고? 비탄력.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그럼 이걸 공부를 왜 합니까? 부동산의 공급은 단기에 늘리기 어려워서 그 양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준비하면 반응할 수 있어요.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읽으세요. 탄력적이다. 유의해야 됩니다. 이제 단기, 장기는 한 달, 1년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목적 달성이 제한되면 단기라고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장기라고 함. 이걸 시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험생도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문제 바꿔내버리면 그러니까 목적 달성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조금 전에 우리가 후보지 토지를 용도 전환을 하려면 다시 또 까먹었으니까 농지 지역을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꾸려면 적어도 이 토지에 자본과 노동은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공감을 하시겠어요? 그럼 토지, 자본, 노동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읽었습니까? 생산 요소.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용 생산 요소 투입 여부로 판정합니다. 좀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단기에는 자본 노동의 투입이 제한이 되어서 양의 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하고 비탄력적. 장기에는 그 투입이 가능해서 양 변화가 많기 때문에 탄력적. 이게 상대적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부동산의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OX. 이렇게 물어요. 다시. 부동산의 공급은 단기에는 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비탄력적이다. 그걸 문제라고 낸단 말입니다. 이 물어보는 논리를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공급량은 적시에 늘어날 수 있다. 일반 재화는 그러면 일반 재화는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많아서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부동산도 그렇다고요? 아니니까 물어요.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양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신규 공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양 변화 적죠. 그걸 좀 비교해서 물어. 그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려할 문제가 아니고 뭐 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부동산의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하지만 비탄력. 충분히 준비한 반응이 돼요. 장기에는 뭐가 된다? 탄력적이다. 그럼 닫아서 장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단기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이렇게 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양변화가 많다.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하면 뒤에 또 그걸 공부를 할 건데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럼 양변화가 적으면 뭐라고 읽고? 비탄력.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가 뭐해지더라? 급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해마다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 준비를 분명히 잘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주택의 신규 공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이유는 그러면 공부해서 일정은 뭐가 필요하다? 기간. 그러니까 표현을 정리하면 뒤에 언급이 됩니다. 부동산은 생산에,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이게 장기란 의미가 아니고 적시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다시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장기가 아니고 뭐다? 적시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의 공급은 뭐하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거 정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공급, 토지의 특성, 부증성 동그라미 치고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화에도 물리적으로 이용받는 토지 양은 변하지 않더라. 다시 세 번째 줄에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 양 변화가 전혀 없으므로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래프를 그리면 수직선 형태로 나타난다. 2번 갑니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네 번째 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기억으로 갑니다. 개별적인 토지, 이질적 재화를 그래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통지와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다? 토지, 서비스 그 개념은 개별적인 재화를 동지로화 시켜서 완전 경쟁 모형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프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질적 재화를 그래프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동지로 한다고 했고 동지로 해주는 개념이 뭐다?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 그래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 호선이 어떤 모습으로 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